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항으로 와서 당선되고 하시면서 서사가 이 민주당의 서사가 생겨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총력전을 펼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원희룡 그 장관이 나가서 이제 잘 안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죽더라도 의미 있는 죽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의미 없는 그냥 버리는 카드처럼 쓰여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원희룡 장관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거기에서 어떤 부활의 날갯짓이 없잖아요. 역설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개항을 나가면 성공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얘기하면 안 나갈 것이다. 이래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개항을이 지금 거기도 그 지역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실제 지금은 꼭 그렇지 않아. 송영길 대표가 만약 공천받아 나온다면 몰라도 거기가 그렇게 맹주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민주당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해볼 만한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정도면.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도 이제 요즘 들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신간 출간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게 책을 낸다 정치인이 라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 대부분 출마하기 전에 책을 내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6월 달에 제가 볼 때 이제 보궐선거가 나오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문제는 계속 지금 본인이 가는 길 자체가 제가 볼 때 매우 좀 라이브하고 좀 한가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같이 한 컷? 저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아, 책 제목인가요? 예, 같이 한 컷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뭐 내용들을 들어봐도 뭐 예를 들면 같이 한 컷, 그다음에 시민들의 보통의 시간이 더 좋은 사회로 가는 시작점?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접근을 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 상당히 어떤 큰 각오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결심을 했구나라고 느끼기보다는 또 여전히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최근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봉합하려고 하는 노력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담론들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측에서는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 한동훈 전 당대표랑 친한계에 대한 공격을 막 강화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저런 상황에서 저런 책들을 낸다라고 하는 게 본인이 책을 내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책 메시지가 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런 책이라고 하는 게 메시지를 딱 내면서 자기가 어떤 흐름을 끌고 가야 되는데 같이 한 컷 못 쫓아는 얘기야.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한가하구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게 계속 그 한동훈 전 당대표가 해왔던 것처럼 갑자기 뭐 기타 치고 그다음에 뭐 먹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 내부에서도 왜 저런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변할 줄 알았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책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책 제목부터가 제가 볼 때는 뭔가 메시지가 정확히 없다. 그리고 이 현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치열한 문책도 담겨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과 무관하게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명확히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영환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당원 게시판 잠깐 언급하셨지만 친한계 자체도 지금 당내에서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구심점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어요. 기존에 아마 법무부 장관 할 때 어떤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강한 결집력을 갖고 이제 그 팬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행보들을 쭉 보면 사안에 있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오면 침묵을 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제3의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한다든지 민주당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는 선거 국면에 왔잖아요. 본인은 분명히 지방선거는 출마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책을 낸다는 걸 보니까 그러면 재보궐선거에 나가려고 하나? 뭐 이런 이제 의구심도 있는데 아마 지금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피가 마를 겁니다.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당장 개파에 뭐 몇 대 몇으로 공천 룰을 바뀌느니 마느니 그건 현실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현실인데 좀 전에 박사님 말씀대로 한가해 보는 느낌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하려면 단계 논란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같이 그 세력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당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국민 양해를 구하고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전혀 언급도 없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 그러니 한가해 보인단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책을 내고 이제 토크 콘서트도 하고 이제 팬덤이 어느 정도 이제 많으니까요. 한동훈 대표. 이제 보궐선거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어느 지역이 좀 가능성이 있을까? 이준석 대표가 계양을에 나가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했네요.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선거에 아주 간단한 건데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 개항을 선언해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에 나가고 싶어 할까요?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까지 나가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상 과제는 본인이 이번에 공직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느냐 네. 그것도 뭐 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네. 개항해봤자 55% 민주당입니다. 또 이제 그 착시거든요. 그러니까 개항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착시가 있는 것인데 네.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면 아니에요. 저 내용은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항을 내가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안 나올 것이다는 거하고 실제로 개항을이 험지가 아니다.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두 번째 뭐죠? 해볼만 한 지역입니까? 개항이? 해볼만 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봐요. 냉정하게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저 말에 조건절이 하나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네. 그 쉽게 말해서 한동훈은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공천을 안 줄 거라는 그 조건절 그러니까 그게 생략이 공천을 된 거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아무리 다른 데는 당신이 얘기해봐야 안 줄 거니까 개항을 가라. 근데 개항을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어렵다고 얘기하니 네. 자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은 뭐 55%의 구조가 있으니까 당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45는 깔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10만 빼오면은 당신이 승리한다. 지금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는 있어요.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한동훈의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이제 물론 뭐 거기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출마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못 나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딱 한 발의 탄환이 남아 있는 건데 이 탄환을 거기다 쏴버리면은 그다음에 원내 진입 가능성이 정말 사라져버리는 신기루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 생명 자체가 흔들리죠. 그럼요. 대선만큼 중요한 선거가 이번 보선이기 때문에 개항을 저는 저 얘기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정치 좀 내가 선배니까 조언하는데 당신 딴 데는 어차피 안 줄 거니까 개항 나간다고 찍으면은 떠밀려서라도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저 카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받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 그러니까 개항을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안 나가는 지역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개항을 나가면 성공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얘기하면 안 나갈 것이다. 이래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개항을이 네. 지금 거기도 그 지역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네. 실제 지금은 꼭 그렇진 않아요. 송영길 대표가 만약 공천받아 나온다면 몰라도 거기가 그렇게 맹주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네. 거의 민주당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해볼 만한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정도면 험지 완전 험지는 아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험지였는데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나오시고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미 지역구 관리를 안 한 지가 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예전에 비추어서 보면 덜 험지다, 덜 험지화됐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와 대결해가지고 견딜 수 있는 민주당 대표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개항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내에서도 공천 관련된 특별한 잡음이 없을 거고 그렇게 할 거를 대비해서 이준석 대표는 내가 먼저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 이 선택 안 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성공을 막기 위한 왜냐면 경쟁자거든요. 사실은 이제 보수 몇 정치권에서 수를 보면 접은 겁니까? 그러면? 뭐 두세 수인지 몰라도 네. 제가 조금 그 해학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진지하게 한동훈 대표를 위한 전략을 세워서까지 네. 저렇게까지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나 한동훈 대표, 이준석 대표는 실제 보수권 정치 내에서 차기 리더로 각축을 벌이는 사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네. 그런 사이라고 여겨도 될 만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도 텍스트만 보다가 이준석 대표 실제 얼굴을 꽤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영환 부위원장께서 보시죠. 네. 아까 리더십 한동훈 전 대표 네. 리더십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거 승부수잖아요. 네네. 이런 승부수를 던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말에는 금방 앞쪽에 어폐가 있습니다. 옛날같이 어려운 지역이 아니다. 해볼 만한 지역이다. 해볼 만한 지역이면 지금 정치 지형에서
국민의힘에서 해볼 만한 지역을 왜 한동훈 대표한테 줍니까? 가장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제 시쳇말로 매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 윤기찬 변호사님 의견에 거의 뭐 동의를 합니다. 예. 서사를 쓰기 위해서 험지에 가서 다시 발판을 만든다. 이게 전제잖아요. 예, 예. 다시 정치적으로 어떤 부활의 메시지를 그 스토리가 갖는다면, 되죠. 예, 그 스토리를 성공한다면. 갖는데 과연 최적지냐? 그러면 다시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항으로 와서 당선되고 하시면서 서사가 이 민주당의 서사가 생겨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예.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총력전을 펼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원희룡 그 장관이 나가서 이제 잘 안 됐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죽더라도 의미 있는 죽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의미 없는 그냥 버리는 카드처럼 쓰여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원희룡 장관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거기에서 어떤 부활의 날개짓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차하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급이 안 맞는 사람하고 붙었는데 졌다. 이러면 완전히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한 선택지가 아닐 거다. 그걸 알고 이준석 대표는 말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보는 한동훈 대표는 견제입니까? 아니면 잠재적으로 그래도 연대의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화성 가서 당선됐잖아. 네. 근데 당신은 그 급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근데 자기가 뭐 개항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나와라 마라 훈수를 두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당에 타당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전직 당대표 본인도 그 당에서 당대표 했던 사람인데 개항 정도에 나와봐.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또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좀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본인이 진짜 복당 선언을 하는 건가? 아니면 네. 야, 분당하라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건가? 아무리 들어봐도 한동훈 전 당대표를 위한 발언도 아니고 자기 정치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현상들을 풀어헤치고 담론을 만드는 것에 재미를 붙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 자체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 있는데 예. 한동훈 전 당대표고 야 개항 가서 성공해봐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상식적인 정치인의 발언인가? 예. 제가 볼 때 그래서 입을 좀 다물 때는 다물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